자, 여러 가지 방정식입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 해가지고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다루고 있고요. 사실 3차 방정식, 이거 우리 앞 단원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는 중3 과정하고 연결된 단원인 거고요. 지금 3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은 처음 고등학교 수학 와서 처음 배우는 두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그러니까 새롭게 배우는 단어는 그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이제 사실은 다 새로 배우는 거지. 여기 3차, 4차 방정식 그 다음에 요 다음에 2차 부등식 다 처음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부정 방정식 처음 배우는 거고 저기 뒤에 가서 이제 뭐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정도 1차 함수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도 처음 배운 거일 테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정도가 이제 뭐 모아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조각들을 갖다 맞추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뭐 거기도 처음 배우는 개념이 있긴 있지만 특히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할 때 3차 방정식은 이미 3차 방정식이 0이 된 X값 하나를 찾아내서 조율제법을 통해서 나머지 두 개를 이끌어냈고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0이 된 X값 몇 개를 찾아내? 두 개를 찾아내서 그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조율제법을 통해서 나머지 2차식을 찾아낸 후 해를 구했었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관계까지 다뤘었는데 3차 방정식 근각계수관계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임의의 3차 방정식 a, 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t는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세 둘이 곱한 거의 합은 플러스 a분의 c가 되면 플러스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썼어요.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최고차함계수분의 상수항이 되겠다. 이렇게. 요걸 활용한 문제도 한 문제는 나온다. 왜? 처음 배웠으니까. 그래가지고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라고 한다면 성민 기억하고 니은을 보니 몇 번 공식이 생각납니까? 구세 공식 중에서 6번. 그렇죠. 6번 생각나죠. 6번을 통해서 우리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예, 찾아낼 수가 있고 기억과 니은 가지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이 값을 그러면 리을이라고 한다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고서는 몇 번 공식 생각나야 됩니까? 그렇죠. 9번이죠. 9번 공식에서 뭐 구할 수 있습니까? 알파 3승, 베타 3승, 감마 3승까지도 넣어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84쪽부터 지금 숙제 어제 한시 수업반 친구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볼게요. 몇 번 같이 해볼까요? 아참! 4차 방정식 이야기 안 했네.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특히 두드러지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어떤 애들이 좀 두드러졌냐 하면 보기차 방정식하고 상방 방정식이었었죠. 보기차 방정식하고 상방 방정식하고 보기차 방정식은 너네들 책 유형 몇 번에 해당할 겁니까? 유형 3번에 해당하는 게 보기차 방정식이고요. 상방 방정식은 유형 몇 번에 해당합니까? 4번. 대칭식, 인수분해할 때 대칭식이라고 불렸던 애들이죠? 그 애들이 되겠습니다. 요 유형 3번, 유형 4번에 얘네들도 뭐 둘 다 나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는 뭐 시험 문제 기말고사 출제돼도 뭐 나쁘지 않은 나올 만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질문 받아볼게요. 몇 번 해볼까요? 다 쉬웠어요? 613번 또 625번. 좋아! 625번 621번. 좋아. 수학에 안 푼 친구도 있어서 그래. 이 정도. 613번 시험에 꼭 내고 싶은 문제죠.
요거는 진짜 시험에 내고 싶은 612번도 그렇고 612번도 풀고 싶은데 612번도 풀겠습니다. 612번 시험에 내고 싶은 문제입니다. 시험에 냅니다. 612번 같은 경우 이 유형이 몇 번이냐? 유형 6번이죠. 유형 6번 좀 유형 6번에다가 우리 별치자. 유형 6번에다가 이 별친 건 진짜 얘들아 나중에 이 별친 것도 좀 공부 좀 해봐. 별친 거 시험 다 나온다니까. 진짜 나왔다니까. 공부 해봐. 유형 6번 스타일 모르는 듯한 주역 612번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 x의 3승 세제곱 마이너스 a 빼기 3 x의 제곱 더하기 ax 빼기 4는 0이라고 하는 누가 보더라도 3차인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가 3개가 존재하는데 그 해가 3개가 있는데 중근을 갖는데 중근. 얘가 뭘 갖는다고? 중근을 갖는 중근. 중근을 갖도록 하는 A값을 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만약에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문제에서 개수가 온전히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일단 이 3차식이 여기 되는 X값 하나를 무조건 찾아. 찾은 후 조율제법을 통해서 나머지 두 개를 찾아냈다고. 근데 이 유형 6번을 망설이는 이유가 있어 학생들이. 왜? 하나를 일단 찾아내야 되는데 중근을 갖는다면 해 하나가 누군가 알아야 될 거잖아. 뭐 해가 3이라면 3이 중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데 아이고 미지수 A가 있네. 그러니까 미지수 A를 모르는데 어떻게 풀지? 하면서 망설이게 된다고. 자 이제 망설이지 말고 도전 정신을 갖는 거야. 이거 A를 몰라도 요 3차식 여기 되는 X값을 알 수가 있다? 에? A를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기하지. 그치. A를 몰라도 이 3차식이 여기 되는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게 유형 6번 스타일이야. A를 몰라도. 자, 3차 함계수 누굽니까? 1. 2차 함계수. 분배 좀 할게요. 마이너스 A 더하기 3. 1차 함계수 A. 상수항. 마사. 자, 실례가 안 된다면 수빈 이거 다 더했을 때 얼마 되나요? 우리 알잖아. 개수의 총합이 1이래. 모든 개수의 총합이 1이라는 소리는 이 3차 방정식은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소리이고 즉 1이라고 하는 해를 갖고 있다는 소리라고. 모든 개수의 총합이 0이니까 기억나죠? 우리 모든 개수의 총합 구할 때 문자 1대1 했잖아. 그 문제야 그 문제. 걔랑 얘는 알고 봤더니 모든 개수의 총합이 1이라고? 그럼 1이 1로 해가 1이 있다는 소리고 조립제법을 할 수 있겠다. 내리면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타냐? 타네. 성민이 땡큐. 더하면 4 곱하면 마사 곱하면 4 더하면 빵! 그래서 나머지 2차가 요 놈이 되겠네요. 상수 1차 2차니까 x의 제곱 더하기 4-ax 플러스 4는 0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중근을 한다고 했으니까 x는 1이 있고 1과 다른 어떤 두 값이 중근인 경우 있겠죠. 지금 하트가 중근이라는 소리는 요 하트가 요 방정식이 0이 될 때 X값이 되겠다 이거야. 즉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 요 2차식이. 저 2차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니까 판별시티가 뭐가 돼야 되나요? 0 돼야겠죠. 그렇죠.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 즉 4-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기 4가 0이 되는 경우. 전개하면 16-8a 플러스 a의 제곱 빼기 16은 0. 없어지고 a를 묶어버릴까? 그럼 a 빼기 8이 0이니까 a는 0 또는 a가 8인 경우 중근을 가져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 2이 중근인 경우. 누가 중근인 경우? 1이 중근인 경우. 얘가 세근이 1, 또 어떤 놈 이렇게 있는 경우. 1이 아닌 1이
1이 아닌 어떤 다른 수가 있는 경우. 즉 1이 중근인 경우 x값 1이 있는데 얘가 x-1수로 갖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여기다 x1 대입하면 0 돼야겠네. 두 번째 케이스 1이 중근인 경우 x는 1이 중근인 경우 중근일 때. 즉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4-a 더하기 4는 0 돼서 마이너스 a는 마구 a는 9가 되겠네요. a는 9가 되겠다. a가 9일 때 1이 중근이 되겠다. a 값들이 뭐 구하세요? 합 구하세요 그랬나요? 모든 a 값들이 합을 구하세요. 정답은 17. 자, 613번도 마저 해보면서 유형 6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익혀보도록 합시다. 유형 13번 같은 경우 613번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자, 얘 근이 모두 실수가 되셨다는데 실수? 어떻게 하지? 근이 실수일 때 k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자, 3차 방정식에 기본적으로 근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고 싶대. 2차 방정식이라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데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걸 써보면 될 텐데요. 3차 방정식 함수 같은 거 우리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1차, 2차 쪼갤 거야. 일단 얘를 쪼갤 거야. 1차 곱하기 2식을 1차 곱하기 2차 쪼갤 겁니다. 어떻게 해요? K를 모르는데? 위에 거랑 좀 비슷해. 일단 개수를 다 적어볼게. 1, 마사, K 더하기 4, 마이너스 2K. 이거 다 더하면 0 됩니까? 안 되네? 다 더하면 0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센스 발휘. 얘가 일단은 0이 되는 x값을 하나 찾아낼 거야. 선생님, k를 모르는데 그걸 찾아야 된다고요? 오케이? 얘가 k를 모르는데 이 다항식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낼 거야. 이 세상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찾아냅니까? 요 k를 좀 찾아보고. 얘는 k가 마이너스 2k이고 0이 된다는 소리인데 얘가 사라진다는 소리거든. 그럼 얘가 사라지려면 요 k가 있는 게 1차항 계수와 상수항이 있는데 만약에 x가 1하면 분배해서 2k 마이너스 2k 뿅뿅 사라질 수도 있겠지. 혹시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넣어보자. 한번 실수하게 넣어보자. x1을 한번 넣어볼게. x1을 대입해볼게. x1을 대입해봤더니 2의 세제곱 8 2의 제곱 4, 4 마이너스 16 2 분배하니까 2k 더하기 8 빼기 2k 했는데 와우! 0 되더라 이거야. 2를 넣었더니 0 된다는 소리는 2가 해가 된다는 소리구나. 따봉 쌍따봉 찾았어. 요 친구가 일단 x-2가 인수로 있는 거야. 2는 실근이니까 이제 나머지 2차로 찾아내면 되겠지. 조율제법을 써먹읍시다. 내리면 1, 곱하면 2,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 k, 곱하면 2k, 더하면 빵! 여기 2차가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자, 세 실근을 간다고 했었고 2는 실수 맞고요.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이제 실수면 되는 거니까 이 세모 네모는 이 2차식이 0될 때 x값들이 되겠죠. 따라서 이 2차식에서 판별식비가 0보다 커야 되겠다. 이거야. 판별식 찾으면 b의 제곱 4 마이너스 짝수만 있을까? 그래. b 프라임은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1 되겠죠. 4번 뒤 쓰겠습니다.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c k가 0보다 크다 나타나겠다. 따라서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k의 최대값 구하라고요? 1. 응? 실근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비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 갖는 경우. 둘 다 실근이죠.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는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서로 다르시라는 말이 없이 실근이다라면 판별식비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성어치는. 615번 해볼까요? 615번 해보세요. 시작! 아셨죠?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해서 풀어보라고 한 거고요. 뭐 중3이라고 했는데, 껌이죠. 일단 얘가 0대 x값이 누굽니까? 1이죠, 1. 그렇죠. 그래서 1, 3, a 빼기 3, 마이너스 잘 찾으셨어요. 1이 되고. 그래서 얘는 x 빼기 1로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2차식만 찾아만 내면 되니까 줄조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내리면 1, 곱하면 1, 더하면 4, 곱하면 4, 더하면 a, 곱하면 a, 더하면 0 돼서 요 2차식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a가 2차식이 되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은 오직 하나여야 되겠대. 근데 지금 이 누가 보다도 이게 실수 아닙니까? 그죠? 얘가 실수죠? 그럼 나머지 두 근이 세모랑 네모가 얘네들이 허근이 돼야 돼, 허근. 근데 세모, 네모는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이 2차식이 0 되는 값이 세모 네모인데 얘가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가 0보다 뭐 해야 됩니까?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4를 쓰면 좋겠죠? b 프라임이 4가 이 p가 되겠네요. 그래서 b 프라임의 제곱 4 마이너스 ac a가 되겠네요. 얘가 너무 작다. 따라서 a는 4보다 크다가 되나요? 4보다 크대 a가.
그 애들 중 가장 작은 정수는 누가 되는 겁니까? 넘버 5가 되겠다. 끝. 참 쉽죠? 맞춰주길 바래. 맞춰주길 바래. 621번으로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 x3승 더하기 x 더하기는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를 세근으로 하고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알겠어요? 이 차 계수가 존재하지 않군요. 얘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 그럼 당연히 근과 3차 방정식 근과 개수 관계에 의하여 세근의 합은 0이 될 테고요. 둘이 곱한 거의 합은 마이 플러스 3차분의 1차니까 2가 될 테고요.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3차분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요 조건을 가지고 얘를 T역, 얘를 니은, 얘를 띠긋 시작해볼까요? 이걸 가지고 새로운 3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단 새로운 3차 방정식은 x3승 계수가 1이에요.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세모 x의 제곱 더하기 네모 x 더하기 하트는 0이라고 할까요? 세팅을 뭐 A, B, C 하셔도 됩니다. 그럼 얘 세근이 있는데 얘 세근이 누구냐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베타 더하기 감마랑 감마 더하기 알파래요. 그렇군. 그럼 하나씩 합시다. 여기서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먹으면 되겠죠. 세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와 베타 더하기 감마와 감마 더하기 알파의 합인데 빠밤! 여기서 센스! 빠밤! 여기서 센스! 기억을 써먹어야 돼. 빠밤! 기억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랑 같죠. 보이십니까? 기억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누구랑 똑같아? 마이너스 감마랑 같고 베타 더하기 감마는 누구랑 같아? 마이너스 알파와 같죠. 기억에서. 보이십니까? 요 기억을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 0이 된다는 조건을 우리 중간고사 할 때 공부할 때도 봤지만 다항식의 연산에서 세 문자의 합이 0이다라는 조건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안 돼. 저 조건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두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 얘는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결국 이걸 써먹는 게 아니라 요 친구들을 써먹는 거구나. 요 3차 방정 세근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근이구나 라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따라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합은 당연히 0 되겠죠. 0 될 테고요. 둘이 곱하래. 둘이 곱하면 알파, 베타. 당연히 둘이 곱하면 써줘야 돼 이렇게. 얘는 얼마 될까요? 당연히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니까 니은하고 똑같겠지. 그 다음 세근의 곱은 세근의 곱 뭐가 됩니까? 당연히 얘는 1 되겠지. 1. 세근의 곱. 얘를 기술 바꾸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세모가 되고 둘이 곱한 거는 플러스 네모가 되며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하트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0이고요. 네모는 2가 되고요. 하트는 마이너스 1 되겠다. 고로 3차 방정식 이쁘게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x3승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0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있을 때 미지수 A, B가 실수래요. 실수. 그때 한근이 2 빼기 루트 3i 납니다. 요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세 근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i래요.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뭐 쉽죠? 한근이 2 빼기 루트 3i인데 지금 보시면 3차 함계수 1 실수, A도 실수, B도 실수, 상수도 실수, 모든 개수가 실수래. 근데 한근이 허수네? 그럼 나머지 한근은 이 허수의 무슨 수가 됩니까? 편리복수 수가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루트 3i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 한근을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 자, 한편 2차 함계수와 1차 함계수는 모르지만 상수항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근각계수 관계에서 뭐 써먹으면 됩니까? 세근의 곱 써먹으면 돼요. 세근의 곱. 그래서 세근의 곱은 2 빼기 루트 3i 곱하기 2 더하기 루트 3i 곱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3차 함계수분의 상수항 14가 되겠다. 따라서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제곱 4, 뒤에 거 제곱 3, 7. 7알파는 마이너스 14.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A 구하자. A. A는 세근의 합이죠. 세근의 합. 세근의 합은 2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나요? 세근의 합을 개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맞지요? 세근의 합. 둘이 세 개 더하면 2가 되죠. 없어지고 없어지고 4 빼기 2 하니까 2 있다.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2, A는 마이너스 2. 써줘버려요. 그래서 A는 뭐라고?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만 이제 B를 구하려면은 이제 둘이 곱하고 곱한 거의 합이 이제 요 B를 구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둘이 곱해 이렇게 해도 돼. 했는데 해야지 뭐 오래 걸려. 이제 문자 하나만 보면 되는 거잖아. 허수 실수니까 어차피 이 근은 요 방정식 근이니까 요 x 값에다 대입하면 등식 성립하는 거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x에다가 이제 누구 대입해버리면 돼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해가지고 b 구하시면 됩니다. 둘곱합으로 구하지 마시고 시간을 30초 단축할 수가 있어. 우리 이번 중간고사 봐서 알겠지만 전부 다 나한테 한번 물어보면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을 단축시켜서 풀어야 돼. 시켜서 풀어야 되는 모든 걸 다 동원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마팔 얘도 마팔 마이너스 2b 더하기 14는 0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인가? 그럼 넘어가서 2인가? b는 마이너스 1인가? 나머지 두 군? 뭐야? 아니구나. b를 구할 필요가 없구나. 미안하다. 난 a, b 구하면 되는 줄 알았어. 문제가 뭡니까? 두 근에 뭐 구하세요? 이 두 근에 뭐 구하세요? 합 구하래. 합. 얘네 둘이 더하래. a 루트 3i. 나는 a, b 구하면 되는 줄 알았네. 쏘리. 문제 잘 봐야지. 자, 이어서 유형 10번부터 하나씩 또 풀어보겠습니다. 방정식의 활용, 껌이죠. 뭐 이런 활용 문제는 미지수를 잡는다. 구하려는 걸 미지수 잡는다. 주어진 조건에 의한 방정식을 세운다. 방정식을 푼다. 끝이지 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4m인 원기둥 모양의 물탱크가 있다. 이 물탱크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적당히 늘리고 같은 길이만큼 높이를 줄여 새로운 원기둥 모양의 물탱크를 만들었더니
물탱크의 부피가 처음과 같았다. 이때 새로운 물탱크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자, 원기둥 아시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m, 높이도 3m인 다음과 같은 원기둥이 있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를 적당히 느리고 같은 길이만큼 높이를 줄여서 그러면 이제 새롭게 변신! 적당히 느리고 줄였대. 그러면 좀 더 잘 그리죠? 대충 이런 그림이 되겠죠. 적당한 길이만큼 느리고 줄였대. 자, 반지름 느렸는데 그 적당한 느린 길이를 x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얘는 4 더하기 x, 얘는 4 빼기 x 이렇게 되겠네. 이해갔습니까? 그랬더니 요 원기둥의 부피와 이 원기둥의 부피가 서로 뭐했다? 같아졌다. 그렇다면 이때 새로운 물탱크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자, 그러면 뭐 있니? 세우면 되지. 이 부피는 모든 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죠. 그리고 얘 부피는 4제곱 파이 밑넓이죠. 곱하기 높이 4가 되고 4 같다. 얘는요 4 더하기 x가 반지름이니까 r제곱 파이 4 더하기 x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4 마이너스 x가 되겠네. 자, 양면에 파이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할까? 전개할까? 4제곱 곱하기 4니까 64는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4 더하기 x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8x 더하기 x제곱 곱하기 4 마이너스 x. 사실 분배지가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x 3선 2 마이너스 8x의 제곱 마이너스 16x 4 4x의 제곱 32x 더하기 64 되겠네. 자, 좌변 64, 우변 64 없어지고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는 0 되겠네요. 따라서 x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6은 0이 되고 이 3차 방정식은 당연히 x는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쵸? 여기 되면은 여기 되면 똑같으니까 안 되지. 변화돼야 되니까 얘가 0 되는 x값을 존재하겠다. 자, 얘가 0 되는 x값 구해보려고 하는데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집어넣어야 되지. 그 짝수무식 보고 얘기하면 그냥 집어넣으면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이 지금 1이죠.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얼마야? 16 이렇게 되네. 계산 맞게 했나? 틀리게 한 것 같은데? 뭐 틀렸어? 틀리게 한 것 같아. 틀렸네. 이거 4로 묶고 이거 4와 이거 1로 왔대? 또리 X로 묶고 해서 갑자기 1로 바뀌었어. 쏘리. 인수분해 됩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6 돼서 4가 돼서 점수 있나요? 없죠? 두 개 집어줍시다. 그래서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4 마이너스 ac 플러스 16 되겠네. 그럼 루트 20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하고 마이너스 2 빼기 루트가 있는데 둘 다 되지는 않네요. 어떤 애만 됩니까? 마이너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길이는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해버리면 얘가 음수 돼버려요. 음수 돼버려서 얘는 음수 돼버려서 안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가 되겠다. 그때 문제에서 뭐 구하랬나요? 밑면에 새로운 반지름의 길이니까 여기다가 4만 더해주면 되겠죠? 일단 4 더해주니까 새로운 반지름의 길이는 2 플러스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요놈이 답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2번. 자, 유형 11번 보겠습니다. 유형 11번은 연립방정식인데요. 연립방정식은 중2 때부터 많이 했었죠. 다른 점이 뭡니까? 개념을 할 때도 공부했었지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은 1차, 1차인 연립방정식인데 여기서 1차, 2차 또는 2차, 2차의 연립방정식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1차, 2차일 때에는 1차식을 갖다가 한 문자로 정리한 후 대입해서 푸시면 쉽게 풀 수가 있고요. 2차식인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되느냐를 찾아서 구했었죠.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631번) 보면 연립방정식 x 빼기 y는 마이너스 1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등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우리는 x, y를 구할 수가 있답니다. 있어요. 살짝 복잡할 뿐이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소거법인데 가간법, 대입법이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여기서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간법은 할 수가 없죠. 차수가 같아야 이것도 빼거나 더해지거나 해서 동량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서 무엇입니까? 대입법을 선택하겠죠. 대입법을 선택할 겁니다. 자, 요 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할 때,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할 때, 그럴 때 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알파 베타를 구하는데 이거는 뭐야? 대입해서 해도 상관없겠는데? 대입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x, y 값 직접 구해서 구해도 되고, 뭐 할까? 구해서 할까? 뭐 할까? 네. 구해서 하자. 그러면 기억에서 x는 y는 x에 관해서 x소고 할까 y소고 할까? 은설 y소고 할까요? 그러면은 기억을 y를 x에 관해서 표현합시다. 마이너스 y 넘어오고 마이너스 1 넘어가면 x 더하기 1은 y가 되고 요 x 더하기 1을 니은의 y에다가 대입합시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은 5가 되겠네요.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5가 되고 2x의 제곱 더하기 2x 넘어와서 마이너스 4는 0 되나요? 1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0이 되고 인수분해가 되네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돼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이 되고 그 각각의 x에 대응하는 y값까지 찾아주면은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겠죠? y는 x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 식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y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x가 1입니다. y는 얼마입니까? 2.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다. 이때 끝이 아니죠? 구하고자 하는 건 얘를 각각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값은 케이스가 두 가지인데 이 문제가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다 다른 답을 유도하지는 않겠죠? 그죠? 둘 다 똑같은 답이 나오도록 유도할 텐데 어디 볼까요? 알파 제곱 위에 케이스면 4, 1 빼기 둘이 곱하면 2 돼서 정답은 3 되고 아래 것도 볼까요? 1, 4 둘이 곱하면 2 돼서 역시 3이라는 똑같은 값의 유도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되지. x가 알파, x가 베타 이렇게 기계에다 집어넣어버려.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5일 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일 때라는 소리잖아 결국. 이거일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인데 당연히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5죠. 지금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곱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곱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아시다시피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몇 알파 베타? 2알파. 그래서 대입해. 5는 마이너스 1 제곱은 1 더하기 2 알파 베타. 고로 알파 베타는 2. 그래서 3. 이렇게 푸는 게 좀 빠르죠? 이게 그림이 이쁜 그림이잖아요. 지금 두 문자의 차, 두 문자의 제곱의 합, 두 문자의 곱 이런 거니까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도 이 문제는 풀 수 있겠다. 이쁘잖아? 이뻐서. 634번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634번. 연립방정식의 해를 각각 x는 알파, x는 베타를 할 때 알파와 베타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세요. 차를 구하세요라고 했구나. 자, 위에 있는 걸 기억, 아래 있는 걸 니은이라고 해봅시다. 자, 기억, 니은 둘 다 인수분해 되나요? 하나만 인수분해 되나요? 한 개, 누구만 되나요? 기억만 되죠? 기억 위에 것만 됩니다. 아래 거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얘는 2차 방정식, 기억도 2차 방정식, 니은도 2차 방정식. 둘 다 2차 방정식인데 2차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라 할 때는 반드시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인수분해가 나올 겁니다. 둘 다 나오면요? 그럼 아무거나 하면 돼. 아무거나 인수분해하면 되고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오지.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습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애를 먼저 건드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좌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 x 빼기 y는 0. 따라서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첫 번째 케이스 x 더하기 y가 0일 때. 두 번째 케이스 x 빼기 y가 0일 때. 즉 x 더하기 y의 0이라는 소리는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 y는 마이너스 x를 니은에 대입하겠습니다. 니은에 대입. 기억에서 정리한 거를 니은에 대입한 게 연립방정식이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니은에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대입하니까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대입하니까 플러스 2x의 제곱은 4가 되고 따라서 x제곱은 1이 되겠네. 그러므로 x는 플러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각각에 대해서 y값 구하시면 되겠네요. x가 1인데 이 1을 쪼개다시 기울에 넣어, 니은에 넣어, 여기다가 넣어, 여기다가 1번 단계에다 넣는 거야. 띵 하면 안 이렇게 넣어야 돼. 1 넣었더니 y는 얼마?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1 되겠네요. 두 번째 x 빼기 y가 0입니다. 즉 y는 x죠. 얘를 역시 니은에다 대입하겠습니다. 니은에 대입해주면 그러면 x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은 4 없어지고 x의 제곱은 2 그러므로 x는 루트 2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루트 2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y도 루트 2가 되고 y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다. 총 4쌍의 해가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나올 거예요? 연립 2차 방정식은 다음 보기 중에서 굳이 나온다면 시간 좀 잡아보는 문제가 될 거고요. 1, 2, 3, 4, 5번 해가지고 다음 좀
뭐 이 열립한 해가 아닌 것을 골라세요 라고 나올 수 있겠죠. 푸세요도 나올 수도 있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이언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쓰고 올게. 무엇이 있나요? 어디서? 연립방정식이니까 기억을 해서 y는 x 더하기를 되죠? 그래서 이제 기억을 정리했으면 니은에 대입하고요. 니은을 정리했으면 기억에 대입하거든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니은은 2차식이고 기억은 1차식이니까 1차식을 정리해서 니은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대입을 했더니 이렇게 나눠놓겠죠? 쭉 구현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두 개가 x는 마이너스 y는 1이 나오네요. 되네? 이거 어떻게 결정해서? 이거는 약간 0이 되는 x값인 실수를 찾는다는 건데 이 분수들을 쭉 적어봐요 한번. 1, 마이너스 a 더하기 3, a, 그다음에 마사. 이 뿔사네. 마사죠? 적었더니 다 더했더니 얼마 됩니까? 0 되죠. 그 말인즉슨 x의 이 개수들의 합은 아시다시피 x가 1일 때의 값이랑 똑같잖아요. 즉 x 빼기 1일 수 있다는 소리죠. 개수의 합이 0이면 x 빼기 1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1이 근으로 있다는 소리니까 그러면은 일단 x 빼기 1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율제법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뭐 할 거예요? 조율제법. 그래서 2차식을 찾아낼 거예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중근을 한다고 했잖아요. 중근을 가지면은 얘가 중근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2차식이. 즉 얘가 중근을 간다면 판별식비가 뭐가 돼야 됩니까? 얘가 중근을 간다면 판별식비가 0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비가 0일 때 A 값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또는 1, 요 3차방정식이 근이 3개인데 x는 1이 일단 근으로 있잖아. 네. 그럼 1하고 다른 수가 근으로 있어두면 1이 중근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1이 중근이라는 소리는 이 방정식이가 1이라는 소리니까 x에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1이 중근이라는 소리면은 1이 근이 있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얘가 0 되겠죠. 그때 A 갖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A 값 두 개가 나와서 구했습니다. 해줘요? 이해했어요? 이거 중간 응? 여기서 응. 그 중간 어떻게 해요? 얘가 중요을 가질 때 판별식비가 뭐가 돼야 되니까 0. 0대 중근이 되는 A 값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B의 제곱 빼기 4A 쓰면 되겠죠.
그쵸? A는 1, 얘가 B, 얘가 C가 되니까 중근을 갖는 경우 확률식가 0이 되겠다. 즉 4-A의 제곱 B의 제곱 빼기 4 A는 1 곱하기 C 그러니까 0되는 A 값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 보면 정리하면 16 마이너스 8A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16은 0되고 없어지고 A 제곱 빼기 8A가 0이니까 A를 묶을 수 있겠죠? 그리고 A는 0 또는 A는 8 여기 있네 0, 8 이해하네? 그 다음 X가 1인 경우 중근이니까 1 집어넣으면 또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또 0 돼야 되니까 1 더하기 1 대입하면 그리고 A는 9 얘랑 더하니까